요즘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주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유남희 교수 그리고 전주시의회 선한희 의원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이 질문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 세 분은 주식 투자 하시나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제 3주차 주린이입니다. 네. 예. 교수님은요? 저는 주위에 이렇게 주식 전문가들이 좀 많아서 많은 얘기를 수통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는 경영학과 학도로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을 했는데 예.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중단하고 이제 제 처가 이제 조금 하는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도 사실 대학교 때는 이제 용돈벌이로 좀 이제 우량 주식 같은 걸 사서 용돈벌이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사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또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일상적인 대화가 다 주식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좀 민심을 파악하고 대화에 참여하고자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전 국민이 주식 뉴스를 보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제가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 뭐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인데요. 주식 열풍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코로나 시국에 또 10년 주기의 경제 위기설 등등 여러 위기와 또 각종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통계로만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에만 누적 증권 계좌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일반 개인의 주식 자산 규모가 기업을 역전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한다는 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건강과 더불어서 금융과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갖고 경제적 독립이나 여타 자산을 모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깨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계좌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는 주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상반기 기준은 약 2배라고 하지만 작년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대표 증권회사 K증권의 신뢰를 참고를 해보면 1년 동안에 약 5배 정도, 그러니까 2019년에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 계좌 수가 46만 건이었는데 작년에 216만 건으로 한 5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엄청난 증가를 보였고요. 네. 또 다른 지표 하나는 그 증권 거래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약 작년 기준으로 한 92%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 1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약 72조 원, 우리 주식시장 이래로 최초로 70조를 돌파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카들 초등학생들도 그 주식 계좌를 연다 그래요. 그래서 세뱃돈을 투자한다는 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정보의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는 증권사에서 좋은 정보들이 거기에 고급 정보들이 좀 모여 있었다면 지금은 블로그나 유튜브 또 여러 가지 주식 채널 안에서 좀 주식을 하는 분들이나 하지 않는 분들이 주식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내가 당할까 봐 못했다면 요즘에는 나도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볼까 하는 심리가 좀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단연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주식이 무려 63조 8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통계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른바 동학개미라는 별칭도 얻었죠. 이 말이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건가요, 변호사님? 처음에는 사실 동학개미가 있었지만 요새는 서학개미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일단 동학개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2020년 3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형상으로 어떠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대폭 빠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좀 넘었었는데 3월 달에 이제 주가가 1,4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엄청 빠진 거죠. 그래서 제2의 IMF가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한 6만 원 정도 하던 게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가 사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그 주식을 받아서 사는 기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파는 주식을 개인이 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비록 100년 전 동학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번 이 주식 시장에서 이겨보자라는 얘기가 돌았고 실제 그 외국인이 파는 물량 전체를 개인이 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올랐죠. 네. 그러면서 동학, 개미,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주식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사봐서 돈을 한번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네, 이제는 외국 자본이냐, 한국 자본이냐, 혹은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한국 자본을 지켜야 한다, 한국 기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본질은 사실 이 주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앞으로 나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이런 차원에서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판단 하에 공부를 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동학개미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동학개미의 저력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 바로 코스피 지수 3,000선 돌파입니다. 1950년대 한국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죠. 최근까지도 이 코스피 3,000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코스닥 역시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교수님? 네, 잘 더듬어 보면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지수가 100이라고 하는 그 지수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기점으로 보면 약 10년 넘게 우리 주식시장은 약 2000선의 어떤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시장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것이 작년 말에 2800선을 돌파하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달에 3000선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작년 기준 한 해 기준으로만 무려 50%가 급등한 거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3월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선언 이후로 1400선까지 빠졌던 것에 비하면 무려 200% 정도가 급등한 것이죠. 우리 코스피 3000 돌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코스피, 한국의 주식시장은 2000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박스권 시장이다. 이 편견을 깨트렸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박스권 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주식시장의 그 편견을 깨트린 주역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역이 개인 투자자이고 결국 주식시장의 승리자도 개인 투자자였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개인이 혼자서 주식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주식 계좌 개설이 간편해지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새는 주식이나 경제 분야에서 손에 꼽는 유명 유튜버들도 있다고 할 만큼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들도 훨씬 다양해졌다는 게 한몫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네, 사실 요즘에는 예능이나 개그 프로에도 주식이 그 개그 소재나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인데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예능이나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심리가 내가 안 하면 굉장히 손해본다거나 네. 불안하거나 이런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작년 코로나 폭락장에 쏟아져 들어온 개인들 중에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2030 청년 개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새는 20대부터 30, 40대까지 젊은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죠. 두근두근 되고 나중에 되면 막 이럴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돈이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입 이상 벗어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면 잘 투자하면 이제 좀 막 금액이 더블이 되거나 그럴 때도 있어서. 문제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주식에 투자하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전북에서 20대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은 45억 5천만 원. 올 상반기에는 80억 3천만 원으로 6개월 만에 무려 76%나 늘었습니다. 충남과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이른바 20대 B2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빚을 낸 투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과 과정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아서 교과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성인이라든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좀 습득할 수 있는 20대 청년들이 주식 열풍에 휩쓸려 더 많은 빚을 떠안지 않도록 주위의 관심과 조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 열풍의 선두에 있는 세대가 이제는 2030 세대라고 합니다. 보통 투자나 자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갖는 나이는 중장년층이나 은퇴를 바라보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교수님 20대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확연히 좀 달라진 풍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례인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하면 보통 40대 이상,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투자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 하면 지금은 20, 30대가 급격하게 유입된 그런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을 비롯한 어떤 일자리에 관한 어떤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욕구 이런 것들로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재테크의 어떤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상승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투자 그 증권사에 애엄마가 애기 안고 오는 순간 이제 과열됐다는 증상이라는 건데 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누구나 이제 욕망이 생기는 거니까 많이 계좌를 만들어요. 저도 기억해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이제 그 벤처 투자 열풍이 있었고 벤처 기업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상승하던 때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주가 지수가 1000선에서 2000선이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학교에 막 투자 동호회 뭐 증권 모의 투자 뭐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대학생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주가 상승기에는 이제 많은 대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 뭐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장점이라고 보면은 사실 주식 투자는 권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나 코인 투자, 가상화폐 투자와 달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생산활동하는 기업에 자금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생산활동을 좀 촉진시키는 면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양극화가 심화가 되잖아요. 대기업만 돈을 벌고 중소기업은 돈을 못 벌고 영세 소상공인은 이제 폐업 위기에 몰리는데 대기업의 과실을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은 첫 번째는 돈이 없는 학생들이 B2를 하게 돼요. B2면 사실 예금 그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이 대학생들의 이율은 굉장히 높아요. 10%가 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사실 정상적인 주식 투자도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B2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게 가치 투자나 정상적인 어떠한 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테마주, 도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돈을 잃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도 봤지만 현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20대들의 주요 자금 확보 수단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주식에 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바짝 벌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일 텐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또 빚내서 투자한다는 B2 이런 표현들까지 쓰던데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과한 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방식 이미 분명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네,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환경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 자체는 신용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주식에 과열되면서 가장 정말 위험한 건 이제 제3금융권에 돈을 끌어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훨씬 위험해서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주식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가 아까 화면에서처럼 3위인 거는 내가 지금 받는 급여로는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급여가 작아서 추가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로또는 100% 운이고 100% 운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래 초기 자본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이 그나마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영끌 비투 신조어인데요. 네. 사실 이런 방식은 대단히 우려가 많이 되죠. 그런 비투나 영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지금 코로나 여파로 만일 이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거나 또 경기 회복이 더디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실물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이 실물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주식 시장 같은 이런 자산 시장이 또 붕괴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경험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위기가 와서 주식 시장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투의 방식을 빌은 주식 투자는 가장 위험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점이 많은 주식 투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일부에서도 다뤘지만 요새 내 집 마련 너무 힘듭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본 주식 투자 목적 1위가 바로 주택 구입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은 더 물론 심각하겠지만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부동산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단기간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제 취업자 수는 줄고 사실은 있던 직장에서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뭐 지금 대졸 취업 예상률이라고 작년에 이렇게 본인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50%가 안 되더라고요.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율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도 뭐 몇 억을 벌었네, 수십억을 벌었네. 그럼 사실 아까 계속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 로또가 엄청 유행을 해서 그때 로또가 대학생 사이에 왜 유행을 하느냐. 사실은 내가 어떠한 여기서 그 중산층의 그 지위를 확보하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뭐 서울에 집이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로또가 유일한 거 아니냐라는 어떠한 그 박탈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한 주식 열풍의 가장 좀 그 그늘이라고 할까 어두운 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시작할 때는 좀 전세 자금의 이자라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긴 예. 했는데요. 뭐 특히 좀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여행업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 대거 주식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는 로또가 되어도 집 한 채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사회에 빠졌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건 사실 내가 지금 진 빚에 대해서 빚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택 구입이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나은 경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내가 이걸 다 투자하고 올인해서라도 그냥 내가 지금 상황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구멍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 좀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크게 느껴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요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예적금 할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배당금이라도 받겠다. 그런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청년들이 원래는 불금을 많이 즐겼는데 이제는 금요일 3시 반이 가장 악몽의 시간이고 주말을 빨리 건너뛰고 월요일 장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주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지금 사실 금리 문제는 역사상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가 네.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이율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들이 이제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가져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들이 어떤 지금 2030 세대들의 주식시장이 과감히 뛰어들고 또 지나치게 뛰어든 어떤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예금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자율의 그 주식 투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이자율이 높으면 굳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예금을 하면 되고 이자율이 낮으면은 이제 다른 대안을 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사실 코로나 전에도 전 세계가 그 좀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낮아지다 보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영향이 다 있어요. 이 통화량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영향이 하나가 있는 거고 사실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이 확장 재정 정책을 피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나라의 정부의 세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이 부동산에 몰렸다가 사실은 부동산의 주요 시장이 규제로 묶이다 보니까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사실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 상승장을 좀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한 가지를 찾자면 얼어붙은 취업 시장,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젊은 세대의 주식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 요인일 텐데요. 애초에 취업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바에는 주식이나 금융 공부를 해서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겠다. 이런 청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취업 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아예 없어요. 네.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고용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가족끼리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의 용돈벌이도 할 수 없는 경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예전에는 절대 이제 젊은 층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청년들이 계속 이제 이력서를 낸다던가 원서를 내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로 이제 전주에서 가장 어려워졌던 게 공연 문화계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1년 동안 거의 무수입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는 특히 공연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것도 거의 쉽지 않거든요. 이제 예술재단에 등록되어 있거나 작품 활동을 한 친구들만 해당이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도 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이런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역 젊은이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한 듯 보여집니다. 주식이 또 이른바 흙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취업 얘기와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른들 생각에는 지금 2030 세대가 부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세대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무언가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세대다.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인의 노동소득으로는 세습되는 부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내가 가진 원래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작해서 점차 부풀려 나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또 자아실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이 주식시장의 빨간 불들이 좀 주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주식시장의 과열, 이것을 어떤 흙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관점, 이런 환상에서 정말 꼭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활황기, 그러니까 활성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몰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에 관한 이해, 그리고 네. 금융에 관한 어떤 이해,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 대한 어떤 투자 체계를 이해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학 개미나 이런 운동을 보면 사실은 좀 들었던 생각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전에는 이제 사실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억을 벌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 뭐가 인기야, 요새 테마주가 뭐야, 무슨 정보가 뭐야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거는 주식을 좀 이해하고 펀더멘탈을 좀 이해한다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로 이 가치를 좀 판단해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수익을 좀 내겠다. 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투자는 과거와 좀 달랐던 거는 네. 과거는 진짜 좀 그 이상한 주식들을 많이 사고 거기에서 좀 그 일종의 급등할 때 수익을 내겠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내가 장기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 게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지점에서 좀 맞물렸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주식 투자는 좀 권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빚을 내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이유를 본인들이 수익률로 메꿀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연 10%면 굉장히 성공한 투자예요. 네. 근데 이제 제2금융권 그 신용대출 이율은 10%가 넘어가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좀 합리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청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카톡방들이나 뭐 예를 들어 유튜버 방송들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하면 그 기업에 대한 걸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재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주식의 흐름, 정책의 방향. 그러니까 청년들은 오히려 정보를 접근하는 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왜냐면 자기의 재산을 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은퇴나 노후 세대들이 은퇴 자금을 오히려 넣는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식의 과열 문제가 청년들이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건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에 대한 흐름 그 투기라고 하지만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를 공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분석적인 투자를 고민하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사실 결이 비슷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건강한 투자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워낙 시장의 상황이 지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이렇다 할 금융 지식이 없이 누가 하는 대로 투자를 따라간다면 더욱 문제겠죠. 아까 오픈 채팅방 얘기도 하셨지만 거기 초대돼서 사실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돈을 크게 잃는 뭐 주부들이든 청년들이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단기 이익만 실현하려다가 본전을 못 찾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래서 주식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젊을 때부터 투자를 해야 시간에 비례해서 이 수익률이 좋다는 점에서 청년 주식 투자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사교육비에 쓸 돈으로 차라리 자녀들에게 주식을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한 주씩 줘라 이런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이제 주식 시장의 그 호황기 때를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양호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돈을 잃지 않는 상황 그런 면에서는 비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호황기 반대였던 그런 몰락기를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가 주식에 관한 주식 투자에 관한 좀 공부와 준비는 꼭 필요한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그 조언과 또 그런 안내가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상황에서 이런 또 코로나 여파로 역설적인 어떤 그런 주식의 호황기 때는 어떤 그런 꿀팁에 의존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으나 반대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원칙적인 투자를 좀 지켜주는 것.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해서 어떤 기업의 상황들, 기업의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관한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기업과 함께 어릴 때부터 투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건강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단기간에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단기간에 만약 수익을 내면 어차피 계속 주식시장 안에 있다면 다시 돈을 잃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뻔한 결과인데요. 이제 그런 마치 허황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을 쫓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문제고, 그거는 경험을 해보면, 돈을 잃어보면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아까 방송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좀 주식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전혀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청년들의 투자 문제만 볼 수 있느냐, 이거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것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집을 구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아예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미리 교육을 좀 학교에서 해야만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좀 자기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텐데 전혀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이 주식을 하시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좀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그 초심을,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칙을 잘 지킨다면 저는 그건 정말 건강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욕망을 좀 조절하는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더 벌어지거든요. 기존에 구산업들은 몰락하고 있고 이제 신산업들이 사실은 뭐 배달이랄지 인터넷이랄지 배터리, 바이오, 뭐 게임 이런 신산업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반 서민들 그냥 뭐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직장도 잃고 그 금전적인 어떤 손해도 막심한데 사실 주식으로 해서 이런 신산업에 본인이 주주가 되고 자본가가 되는 순간 본인도 이제 거기에 과실을 같이 나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는 전 있다고 보여져요. 기업과 함께 예. 성장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이 기업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성장하는 산업과 함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투자와 투기가 뭐가 다른가? 사실 이게 투기라고 하니까 투자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투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도박 아니면 복권, 네. 이게 투기라고 보여지고 투자와 이제 이 투기를 뭘로 구분을 지을까 좀 생각해보면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투자는 철저한 분석 아래 원금의 안정과 이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투기다. 네. 사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현대 사회와 산업을 좀 이해하는,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주식을 안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을 거스를 수 없다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부터 촘촘히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접근하는 시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하면 다시 이런 여러 가지 과열되는 현상들도 다시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발언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호황은 어떤 개인 투자자의 어떤 주 동력원으로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이 개선되었고, 또한 개인 투자자의 그 예탁금의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쉽게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코로나 여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물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거나 경제 회복의 속도가 더디어지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산 시장의 붕괴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때를 대비해서 어떤 비투는 정말 철저히 지양돼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의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도전할 일이지 어떤 극단적인 투기 대상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도전과 모험 과정의 일부인 것이지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시죠. 취업이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벌이가 적고 그러니까 누구는 부동산으로 뭐 수십억을 벌었네,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네,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하니까 나도 한번 벌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많이들 시작할 거예요. 근데
기본이 되지 않은 이런 뭐 투기는 사실은 수익을 얻기가 어렵고 도박이나 복권과 다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게 하고 그런 소득이 안정적으로 얻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로 인해 소득도 벌고 그리고 많이 공부 많이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극단적 주식 투자가 많은 청년들이 붙잡을 마지막 사다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다리가 내게도 닿기를 바라면서 손을 뻗기 전에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면 되는 사회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